여동생에게 협박당한 주인공은 오토메 게임 공략에 모든 노력을 쏟는다. 여성이 권력을 쥐고 캐릭터는 허세 가득하고 세계관은 기괴해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임이다. 겨우 게임을 클리어하고 간식을 먹으러 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환생한다. 이름은 런푸 바트포트. 전생의 기억은 잃었지만 이 세계에 대해 알게 된 후 기억을 되찾고 자신이 끔찍하게 싫어했던 그 게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10년이 흘렀고 런은 자신이 속한 바트포트 가문이 게임에 없다는 사실, 즉 자신이 단순한 배경 캐릭터, 엑스트라라는 것을 깨닫는다. 게임 지식을 이용해 게임 세계를 지배할 생각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망은 사라지고 그저 엑스트라로서 행복을 찾기로 한다. 어느 날 런의 아버지가 가문의 생존을 위해 재혼한 여자 졸라가 런의 결혼을 주선한다. 상대는 졸라가 큰 빚을 진 궁정 귀족의 딸이지만 문제는 그 여자가 이미 7번이나 결혼했고 남편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죽은 50대의 뚱뚱한 여자라는 것. 런은 그녀가 자신의 생존연금을 노리고 결혼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런은 아카데미에 갈 계획이라고 거기서 보통 배우자감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졸라는 아카데미에 가는데 돈이 많이 든다며 런에게는 돈을 쓸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제안을 거부하면 군인으로 보낼 거라고 합니다. 이 세계의 여자들은 20살이 넘으면 결혼을 잘 안 하거든요. 런은 어머니 말을 들으면 자신의 미래가 끝장날 거라는 걸 깨닫고 게임을 하면서 발견했던 낡은 우주선이 생각납니다. 그걸 찾아 많은 돈을 벌어 아카데미에 갈 돈을 마련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비행선을 타고 찾아 나서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 사이클론이 덮쳐 비행선은 파괴됩니다. 땅에서 깨어난 런은 비행선을 찾기 시작하고 게임을 할 때 다녔던 길과 같은 길을 발견합니다. 감시 로봇을 발견하고 로봇이 전기에 약하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전기탄으로 로봇을 공격해 물리치고 시체에서 카드를 가져와 그걸로 찾던 우주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로봇이 나타나지만 런이 전기탄을 쏘아도 로봇은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런은 먼저 자신이 뽑은 카드를 로봇에게 보여주며 속이려 하지만 로봇은 카드 속 인물이 런과 다름을 알아채고 그를 공격합니다. 런은 전기 수류탄을 사용하지만 로봇은 여전히 손상되지 않습니다. 대신 로봇은 마법 방벽을 펼쳐 추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런은 또 다른 수류탄을 던지고 로봇은 마법 수류탄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만 런의 수류탄은 일반 폭탄으로 방벽을 통과해 로봇에 도달하지만 여전히 손상되지 않습니다. 로봇은 런을 붙잡고 새로운 달력에 따른 연도를 묻습니다. 하지만 런이 새로운 달력을 모른다고 말하자 로봇은 새로운 인류가 마법으로 옛 인류를 정복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임무는 새로운 인류를 물리치는 것이지만 먼저 런을 제거해야 합니다. 로봇은 런의 몸을 압박하여 피를 흘리게 하지만 런은 로봇의 눈을 향해 칼을 던져 로봇을 쓰러뜨립니다. 런은 자신의 손을 함선에 스캔하는데 함선은 그를 새로운 주인으로 인식하지만 런이 신인류와 구인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런은 게임에서의 이름을 따라 함선의 이름을 럭시온으로 짓지만 심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습니다. 석 달 후 집으로 돌아온 런의 누나 졸라는 런이 결혼 제안을 거절하고 도망쳐서 아마 죽었을 것이라며 석 달 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때 런이 자신의 함선과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돌아오자 졸라는 화를 냅니다. 런은 이 돈으로 아카데미에 입학합니다. 런은 귀환 중 발견한 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독립기사이며 남작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선에서 나온 작은 원형 비행 로봇이 런 옆에 있으며 이 섬이 미래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고 온천을 건설할 수도 있다고 런에게 말합니다. 런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로봇은 이미 과정을 시작했으며 온천이 몇 달 안에 준비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런은 남작 자기를 받지만 그것은 그가 이제 졸라와 비슷한 높은 신분의 아내를 찾아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런은 아카데미에 참석하여
게임의 주요 연애 대상이었던 왕자와 그의 일행을 보고 그 후 주인공의 라이벌인 안젤리카를 봅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후 런은 한 소녀가 왕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것이 게임에 있던 장면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게임에서는 주인공과 왕자 사이에 이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녀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런은 이제 친구 다니엘과 레이먼드와 함께 다과회를 열고 몇몇 소녀들이 파티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런은 왕자가 자신을 때린 말이라는 소녀를 그의 약혼녀 안젤리카에 맞서서 두둔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런을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원래 이 장면에서 왕자는 주인공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런은 다과회 예절 수업을 받는 동안 수업에 집중하지 않다가 선생님에게 수업을 가르치도록 앞으로 나오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리암은 선생님의 티파티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자신만의 티파티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맡겼던 지난번과 달리 모든 것을 스스로 합니다. 그는 한 명의 여자아이를 초대했는데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왔지만 간식을 먹고 시간만 보내다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런은 한 소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소녀가 게임의 주인공 올리비아라는 것을 알고 차를 대접하기로 합니다. 그녀와 시간을 보낸 후 런은 그녀가 매우 친절하다는 것을 깨닫고 누나에게 데려가 도와주기로 합니다. 누나는 올리비아에게 반해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아이인 안젤리카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조언합니다. 런의 누나는 또한 안젤리카에게 비싼 간식을 사라고 말하지만 올리비아는 가난해서 런이 대신 지불하기로 합니다. 이제 올리비아는 안젤리카에게 다가가는데 안젤리카는 그녀가 자신에게 소개할 용기를 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가 학원에 머물 수 있는지 묻자 안젤리카는 그녀를 내쫓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싶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안젤리카의 질문에 올리비아는 런이 자신에게 소개하라고 했다고 말하고 안젤리카는 감명받지만 사람들이 런을 이용하려 들까봐 걱정한다. 런은 올리비아와 함께 탐험 수업에 참여하지만 안젤리카가 마리와 싸우는 것을 본다. 왕자는 마리의 편을 들고 약혼녀 대신 마리를 데리고 간다. 선생님은 모두에게 몬스터를 피하며 수정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모두 런과 올리비아에게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먼저 가라고 한다. 그들은 지하 감옥에서 몬스터를 만나고 런은 쉽게 물리치지만 몬스터가 올리비아를 공격하자 런은 앞으로 뛰어들어 부상을 입는다. 안젤리카가 와서 마리를 밀치고 왕자를 돕지만 왕자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마리의 손을 잡고 떠나자 게임의 다른 주요 연애 대상인 왕자의 친구들이 질투한다. 율리우스 왕자는 일단의 소녀들이 마리를 괴롭히고 자신의 물건을 태운 사건에 대해 안젤리카에게 질문하고 안젤리카가 그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어떤 관련도 부인한다. 왕자는 안젤리카에게 아카데미에서는 자신과 마리에게서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약혼은 아카데미 밖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리암은 마리가 어떤 여자아이인지 올리비아에게 질문하기 위해 도서관에 갑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오해를 하고 런이 마리를 싫어한다는 말을 들은 후 런에게 마리 같은 여자아이를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소음을 듣고 확인해 보니 마리가 왕자 일행 중 한 남자아이와 키스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도서관을 나온 마리는 왕자와 그의 친구 조크를 만나고 마리가 하인을 살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하인을 사주겠다고 제안받습니다. 마리는 이 세계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자신이 이 오토메 게임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이 세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런과 그의 친구들은 파티에 가서 아내를 찾으려고 하지만 모두에게 거절당합니다. 한편 안젤리카는 다시 왕자와 언쟁을 벌입니다. 마리가 다른 남자아이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하지만 왕자는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안젤리카는 왕자의 친구들에게 마리가 그들 모두와 관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으며 각자 마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왕자가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자
안젤리카는 마리에게 장갑을 던져 결투를 신청합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장갑을 주워들라고 말하고 자신의 챔피언이 되어주겠다고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모두 그가 주목받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며 그녀를 위해 싸우겠다고 합니다. 반면 런이 나서서 싸우겠다고 할 때 안젤리카를 위해 싸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이기면 안젤리카가 하급 귀족과 결혼하여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게임 속 주요 연애 대상들을 모두 싫어합니다. 그들은 런이 이기면 왕자와 마리는 헤어지고 그들이 이기면 안젤리카는 그를 괴롭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런은 경기장에서 무장 결투를 제안하고 그들은 그에게 5명을 모아 자신들과 겨루라고 하지만 런은 자신 혼자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후 런은 자신의 방으로 가는데 방은 파손되어 있었지만 럭시온이 촬영한 영상에는 학생들이 그의 친구 다니엘과 레이몬드까지 파손 행위에 가담했음을 보여줍니다. 런은 안젤리카에게 소환되어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으니 결투에서 물러나라고 말하지만 런은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시키며 그녀의 아버지인 공작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걔는 저 녀석들을 싫어해서 싸우는 거야. 경기장에서 런의 상대 5명은 모두 거대한 장갑 로봇을 등 뒤에 세워두고 있었지만 런의 장갑 로봇이 도착하자 모두들 그 모양 때문에 웃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는 모두가 런의 장갑을 보고 왜 웃는지 몰라서 안젤리카가 런의 장갑은 아마도 새로운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유실된 물건일 가능성이 높지만 희귀하다고 해서 강하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해 줬어요. 런의 장갑은 매우 크고 무거운 반면 새로운 장갑, 즉 런의 상대들의 장갑은 매우 빠르도록 만들어졌어요. 런은 이제 로봇의 올라타 배낭에 있는 1번 블레이드를 달라고 럭시온에게 부탁하지만 지난번에 로봇을 꺼내서 땅을 파고 블레이드를 제자리에 놓는 것을 잊어서 삽을 받게 돼요. 하지만 런은 삽만으로도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해요. 첫 번째 경기에서 런은 브래드와 대결하는데 브래드는 로봇 등에 있는 드론으로 공격하지만 런은 쉽게 피하고 한 방에 브래드를 쓰러뜨려 모두를 놀라게 해요. 두 번째 상대인 그렉은 런에게 장갑이 강해서 이긴 거라고 말하고 무기로 공격하지만 런은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그렉의 무기를 부러뜨려요. 런은 이제 로봇을 분해하려 하지만 그렉은 장갑 없이 싸우겠다고 하는데 런은 약한 놈을 괴롭히는 걸 싫어한다며 그렉을 아무것도 아닌 놈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놈을 괴롭히면 입안에 쓴맛이 남는다고 말해요. 리온의 다음 상대는 크리스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리온은 뒤로 물러서 로봇 등에 장착된 드론을 발사하여 크리스의 로봇을 공격합니다. 크리스는 검으로 점프 공격을 하지만 리온은 검을 잡아 반으로 부러뜨리며 크리스를 제압합니다. 크리스는 패배를 믿을 수 없어하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졌다며 의문을 표합니다. 그러자 리온은 마리에게 그 노력을 이야기해봐. 동정이라도 받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말합니다. 다음 상대는 조크입니다. 하지만 경기 전에 그는 리온의 여동생 제나를 이용해 리온의 로봇에 폭탄을 설치합니다. 룩시오는 리온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리온은 로봇 장갑의 강도를 알고 있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조크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리온을 공격하지만 일반 로봇 장갑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자신의 공격이 리온에게는 통하지 않자 폭탄을 폭파시킵니다. 그러나 리온에게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조크는 이제 리온의 가족을 위협하며 그의 귀족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온은 그가 가족을 위협하는 것을 녹음했고 로봇에 폭탄을 설치한 것도 알고 있다며 귀족의 시대가 끝난 사람은 너라고 말합니다. 왕자와 마리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면 그들은 분명 너를 혐오할 거야. 런은 삽으로 조크를 마구 때려 쓰러뜨립니다. 마리는 조폭이 자신의 계획을 망칠까봐 더욱 불안해합니다. 왕자는 자신의 갑옷이 왕국 최고 기술로 만들어졌다며 런을 자신이 이길 거라고 마리를 안심시키지만 마리는 다른 이들도 그렇게 말하다가 졌던 걸 떠올립니다.
마리는 그들이 게임에서도 약했던 걸 기억하며 게임을 자신 대신 오빠에게 시켰던 것을 떠올립니다. 마지막 경기 전 런은 왕자에게 올리비아에 대한 생각을 묻지만 왕자는 말해본 적이 없다며 의견이 없다고 말합니다. 런과 왕자가 맞붙습니다. 런은 다른 상대보다 줄리어스가 훨씬 강했다고 칭찬합니다. 런은 마리가 줄리어스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였다고 말하지만 줄리어스는 평생의 사랑에 대한 말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마리가 왕궁의 다른 여자들과 달리 진짜 자신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런은 안젤리카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줄리어스는 안젤리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다시는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줄리어스는 런에게 사람들을 깔보고 설교하는 기분이 어떤지 묻고 런은 왕자를 더욱 화나게 하려는 듯 정말 짜릿하다고 자신이 아무리 거만해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런은 율리우스에게 안젤리카와 그녀의 가문인 레드그레이브가에 대항하는 그의 행동이 그의 귀족 신분에 영향을 미치고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율리우스는 마리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런 건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런은 율리우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강력한 공격을 가해 율리우스의 로봇 갑옷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모두 충격을 받고 런을 야유하자 올리비아는 그에게 왜 왕자와 그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잔혹했냐고 이제 모두가 그를 싫어한다고 묻지만 런은 자신이 오래 학원에 있을 생각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안젤리카는 왕자를 확인하러 가지만 왕자는 마리가 그의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안젤리카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안젤리카는 그의 행복을 빌며 그를 떠납니다. 런은 안젤리카의 아버지이자 레드그레이브 가문의 수장에게 기사 자기를 포기하고 제안받은 남작 자기를 거부하겠다며 자신이 저지른 혼란을 수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가족이 책임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젤리카의 아버지는 런이 자신의 딸을 위해 싸운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안젤리카 아버지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는 런이 왕자와 싸우지 않았다면 이 모든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런은 왕자와 그의 친구들에게 짜증이 나서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마리가 왕자를 속이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왕국을 위해 그랬다고 말합니다. 안젤리카의 아버지는 안젤리카가 지금 낙담했으니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런에게 부탁하고 런은 안젤리카와 올리비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런은 자신이 만든 온천을 보여주고 그 후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안젤리카는 여전히 마리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끔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런은 복수할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 안젤리카가 묻자 가장 좋은 복수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왕자와 그의 친구들은 가족들에게서 상속을 박탈당하고 귀족 신분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개의치 않지만 마리는 왕궁에서 사는 자신의 꿈이 깨진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런의 집에 사자가 도착하여 런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합니다. 대신 런의 봉작이 6위로 상승했는데 이는 그가 학원에 가지 않기 위해 봉작을 없애려던 그의 계획을 망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왕실이 그를 인정했으니 그는 학원에 다녀야 합니다. 학원에서 럭시오는 런에게 마리와 줄리어스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있기로 했지만 더 이상 연인은 아니며 던전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강해지고 런을 물리치기 위해 훈련하고 있으며 가족의 지원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런은 다시 학원에 다녀야 하는 것이 짜증나지만 올리비아와 젤리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그들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축제가 시작되고 런은 친구 다니엘과 레이먼드와 함께 카페를 열기로 합니다. 앙젤리카와 올리비아도 메이드 복장을 하고 카페에서 일하는데 런은 그들의 메이드 복장을 보고 게임 설정 때문에
그들과 로맨틱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런의 여동생이 와서 남자 때문에 다른 여자아이와 싸웠는데 다른 여자아이가 그 남자를 먼저 찜했는데 자기가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런에게 자신을 위협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을 내버려 두게 하려 하지만 올리비아는 런의 여동생이 그녀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안젤리카와 런은 둘 다 화가 나서 그녀에게 떠나라고 한다. 왕자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마리는 런의 카페 옆에 카페를 열었는데 차와 간식에 100디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인기가 많다. 그들이 그들의 카페를 방문했을 때 마리는 그들의 카페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며 휴게실로 사용하라고 비꼬았다. 이제 올리비아는 그들의 카페를 홍보하려고 하지만 런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모두 그녀를 무시하거나 모욕한다. 카르라라는 소녀만이 그들의 카페가 재밌어 보인다고 말한다. 축제 당일 그들이 카페를 열려고 할 때 선생님이 와서 안젤리카에게 운영위원회에 소환되었다는 말을 전하고 안젤리카는 그곳에서 왕국의 여왕인 밀레인 여사를 만나 런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안젤리카와 밀레인 여사가 런의 카페에 들어서자 한 소녀가 하녀들과 함께 런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차가 미지근하다며 런에게 찻잔을 던지고 런이 엎질러진 것을 치우려고 허리를 숙이자 그의 머리를 밟으며 이 차를 마신 대가로 자신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젤리카는 런을 돕기 위해 그녀를 밀치지만 다른 소녀들과 달리 그녀는 안젤리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젤리카는 그녀가 자신의 가문의 라이벌인 오프레이 백작의 딸임을 깨닫는다. 올리비아가 말리려 하자 안젤리카를 모욕하기 시작했지만 안젤리카의 애완동물이나 다름없다며 안젤리카를 안다고 뻐기지 말라고 응수합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런을 때리라고 시켰고 밀렌 영예가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자 그 여자는 밀렌 영예가 누군지도 모른 채 하인들에게 밀렌 영예를 내쫓으라고 합니다. 런은 싸움을 일으켰으니 이제 재밌겠다며 웃습니다. 런은 그들이 왕국의 여왕과 싸움을 걸었다며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겠다며 하인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안젤리카는 런이 통제불능이 된 것을 깨닫고 런이 스승으로 여기는 다과회 선생님을 불러 진정시키려 합니다. 이후 밀렌 영예는 런에게 화가 났다고 말하고 런은 무릎을 꿇고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밀렌 영예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안젤리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안젤리카는 런이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밀렌 영예는 런에게 줄리우스와의 결투에서 싸운 방식을 비난하며 왕궁에서 많은 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밀렌 영예는 자신이 아카데미에 다니지 못했으니 런과 함께 추억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런은 여왕이 매우 아름답고 30살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청혼하지만 율리우스는 이를 보고 런을 때리고 그의 어머니를 데려간다. 율리우스의 카페에서 여왕은 그에게 마리에를 앞으로 데려오라고 요청하지만 율리우스는 그녀의 태도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여왕을 화나게 한다. 여왕은 율리우스가 런을 탐욕스럽다고 불렀지만 저품질 차와 간식의 100디아를 청구하는 것은 율리우스 자신이며 율리우스가 런을 겁쟁이라고 불렀지만 결투에서 진 후에도 여전히 마리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율리우스 자신이라고 말한다. 카라는 런의 카페에 오지만 런이 문을 닫았다고 하자 올리비아에게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뒤 런에게 가족을 구해달라고 한다. 나중에 루션은 런에게 카라를 도울 것인지 묻고 런은 만약 카라를 돕지 않으면 올리비아가 체면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학교 축제 후에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이제 학원에서는 비행 자전거 경주가 열리고 안젤리카는 경주 집행위원회에 있다. 그녀는 올리비아에게 당과 조크라는 3학년 학생들이 우승 후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런이 이 경주에 참가할지 궁금해하지만 런이 경주에 참가하기보다는 경기에 베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레이스가 시작되자 런은 럭션을 이용해 우승 바이크에 베팅하며 돈을 계속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조크가 참가한 레이스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그를 계속 공격합니다. 리암은 조크에게 돈을 걸었기에 걱정하는데 조크는 어떻게든 우승하지만 그 과정에서 뼈가 부러져 다음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조크의 전 약혼녀 클래리스가 나타나 자신이 공격의 배후였다고 밝히며 마리 때문에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마리는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클래리스는 그녀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리가 성녀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런은 자신의 누나를 떠올립니다. 클래리스가 떠난 후 마리는 런에게 레이스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데 집행위원회 소속인 안젤리카가 조크를 대체할 1학년 학생을 찾지 못하면 명성에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암이 레이스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그 전에 댄을 만나는데 댄은 클래리스가 예전에 조크를 매우 깊이 사랑했지만 조크가 편지 한 장으로 그녀와 헤어지고 그 후 만나주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럭셔는 댄의 말을 들은 후에도 런이 여전히 승리를 계획하는지 묻고 런은 자신도 조크가 한 행동에 분노하지만 자신을 잃게 만들려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기 때문에 여전히 이기겠다고 말합니다. 레이스가 시작되자 클라리스의 추종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런에게 빚 때문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해설자들을 포함한 모든 관중들 또한 그의 몰락을 기원합니다. 한편 오프레 백작의 딸이 다시 안젤리카에게 다가가 험담을 시작하자 올리비아가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오프레 백작의 딸은 안젤리카가 자신과 같은 평민들을 무시했다고 말하고 이 말에 상처받은 올리비아는 도망칩니다. 그녀는 올리비아를 년이라고 부르고 이에 화가 난 안젤리카가 그녀를 공격하자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립니다. 레이스에서 런은 럭시온이 개조한 자전거를 이용해 우승하지만 이후 자전거가 고장나고 추락 직전에 댄이 자신의 자전거로 그를 잡습니다. 런은 조크에게 찾아가 자신 대신 레이스에 나갔던 빚을 갚으라고 하고 조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클라리스에게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고 합니다. 조크가 떠난 후 클라리스는 안젤리카와의 싸움과 올리비아가 도망친 일을 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올리비아에게 가서 안젤리카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런은 두 사람이 너무 달라서 어려울 것이라고, 안젤리카는 아마도 팬이 줄어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안젤리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자 런은 올리비아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올리비아는 이제 방에서 안젤리카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면 틀림없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카를라가 이야기하려고 들어옵니다. 카를라는 처음에는 런에게 소개해 달라고만 했지만 이제는 카를라가 도울 수 있으니 함께 참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올리비아는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이제는 런이 자신의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오프레이 백작의 딸도 방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올리비아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카를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올리비아가 돕기를 거부하자 오프레이 백작의 딸은 올리비아를 더욱 비하하며 단지 애완동물일 뿐이며 안젤리카와 런은 그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런은 아마도 그녀의 몸만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런은 럭시온에게 하늘 해적들이 카를라의 땅을 유린하고 있으니 도와주러 간다고 말합니다. 럭시온이 왕궁에서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런은 해적들이 주인공 올리비아가 성녀로서 힘을 깨우치는 데 필요한 3가지 아이템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하나의 물건은 궁궐 지하 감옥에 숨겨진 성물 팔찌이고 두 번째 물건은 그가 싸우게 될 하늘 해적들이 가지고 있는 성물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국의 사원에 있는 성물 지팡이입니다. 런은 하늘 해적 사건이 게임 스토리에 2-3년 후에 발생하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주인공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합니다. 백작은 자신의 딸 스테파니가 하늘 해적들을 배후에서 조종한다고 말합니다.
스테파니는 평민 출신인 올리비아가 이름을 알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런을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룩시오는 런이 올리비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런은 그녀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런이 직접 해치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룩시오는 런이 올리비아가 성장할 기회를 모르는 사이에 모두 빼앗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라는 이제 올리비아와 함께 런에게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브래드와 그렉이 왔다고 말합니다. 브래드는 스테파니가 자신의 전 약혼녀이고 이 일로 얻을 돈이 마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힙니다. 한편 학원에서 안젤리카는 올리비아에게 화해하려고 찾아가지만 그녀의 방문이 파손된 것을 보고 올리비아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그때 스테파니가 나타나 올리비아를 하늘 해적과 싸우도록 보냈다고 밝히자 안젤리카는 분노하여 스테파니의 목을 잡고 올리비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끝장을 내겠다고 위협합니다. 런과 다른 이들은 럭시온이 만든 파트너호라는 배에 타고 있었고 런은 그렉과 브래드와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럭시온이 두 척의 해적선이 공격해 온다고 알려줍니다. 런은 그렉과 브래드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런은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런은 자신의 로봇 갑옷인 에로건스를 사용하여 해적들을 손쉽게 물리칩니다. 그러나 럭시온이 왜 그냥 없애지 않았냐고 묻자 런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카라가 있는 섬에 도착하지만 막 상륙하자 사람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카라의 아버지인 동지 후웨이는 브래드를 알아보고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습니다. 런은 자신의 딸이 그들의 땅을 공격하는 해적들과 싸우도록 그들을 고용했다고 말하지만 동지는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동지는 카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카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모두 올리비아의 잘못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런은 올리비아를 대신하여 콜레드에게 올리비아가 그들을 고용했고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그녀의 아버지를 더욱 화나게 합니다. 아버지는 카라에게 진실을 묻습니다. 나중에 카라로부터 스테파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던 진실을 알아낸 후 런은 올리비아를 찾아가지만 그녀는 스테파니에게 세뇌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런에게 자신의 몸을 원하는 거냐고 묻고 자신은 그들의 애완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배 지붕 위에 서 있는 런은 올리비아의 말을 생각합니다. 룩시오는 런이 올리비아의 성장을 위한 모든 기회를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룩시온이 올리비아가 런에게 그저 발판일 뿐이라고 하자 런은 화가 나서 룩시온을 때립니다. 브래드도 검술 연습을 하러 지붕에 올라와 런에게 다음에 싸울 때 이기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런은 다시는 그와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브래드는 항상 패배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룩시오는 2개의 나무검을 가진 로봇을 보내 런이 브래드와 싸우게 만듭니다. 하지만 런은 브래드를 쉽게 제압합니다. 브래드는 자신이 그룹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마리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한다고 밝힙니다. 다음 날 아침 브래드와 그렉은 하늘 해적을 처리하기 위한 레온의 계획을 묻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런은 브래드와 그렉에게 배 안에 있으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정말 싸우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해적들로부터 빼앗은 로봇을 그들에게 줍니다. 한편 올리비아는 방에 앉아 런에게 했던 끔찍한 말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런이 해적 로봇들과 싸우는 것을 봅니다. 리암이 해적 중 한 명에게 날아가자 올리비아는 도와주려고 밖으로 나가지만 로봇을 거느린 해적 두목이 그녀를 맞고 데려가려는 순간 브래드가 나타나 그녀를 구합니다. 룩시오는 런에게 올리비아가 위험에 처했다고 알리지만 브래드와 그렉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본 런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렉과 브래드는 두목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아 런이 개입하여 로봇을 파괴합니다.
패배를 인정한 해적 두목은 런에게 목숨을 구걸하지만 런은 그를 더 괴롭힌 후 성물 목걸이를 빼앗습니다. 해적선들은 항복을 알리는 백기를 흔들고 런은 해적들이 약탈한 모든 보물을 가져갑니다. 런은 게임 설정에 너무 많이 개입했기 때문에 다시 조연이 되려고 계획합니다. 그는 왕궁에 그렉과 브레드를 도왔을 뿐이라고 보고하고 그들은 해적에게 걸린 현상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런은 또한 그들의 가족과 이야기하여 복권시키고 이제 올리비아와 안젤리카와 거리를 두려고 계획합니다. 브레드와 그렉은 런의 계급을 상위 6위에서 하위 5위로 올려주도록 왕궁에 청원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친절한 행위로 여기지만 런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클라리스 가족의 편지를 받고 런은 더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졸업하면 5학년 상위권으로 진급하고 에어바이크를 선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과 레이몬드는 런에게 진급 덕분에 여자애들이 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런은 그들이 단지 런의 지위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런에게 수학여행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거기서 아내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런은 수학여행에서 연애 상대와 함께 가면 게임 점수가 오른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런은 남쪽 떠돌이 섬에 가기로 합니다. 그곳에 얻고 싶은 아이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비아와 안젤리카도 같은 섬으로 갑니다. 섬에 도착한 올리비아는 안젤리카와 런과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올리비아는 신사를 보고 다가가는데 런이 이미 그곳에 와 있고 안젤리카도 곧 도착합니다. 세 사람은 침묵을 지키는데 신사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가 다가와 이 신사가 결혼을 위한 신사라고 말합니다. 셋은 재물을 바친 후 각자 원하는 것을 빌어요. 하지만 런은 큰 소리로 상식적이면서도 섹시하고 약간은 짓궂은 아내를 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앙헬리카는 런을 멈추게 하며 이곳은 신성한 곳이니 조용히 소원을 빌라고 합니다. 그 후 어린 소녀는 그들에게 3개의 부적을 줍니다. 런이 이곳에서 찾고자 했던 물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쪽 섬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 부적들은 무작위로 얻을 수 있으며 행운 부적, 전쟁 행운 부적, 그리고 속성 축복 부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세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3개의 부적을 모두 가져갑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씩 가져야 하지만 올리비아와 앙헬리카는 런이 원한다면 모두 가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적들을 나눠주고 올리비아와 안젤리카는 붉고 흰 속성 부적의 축복을, 런은 신체 능력과 근접 전투 기술을 향상시키는 전투 운 부적을 얻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는 런에게 결투를 신청하지만 그들이 탄 배가 파누스 두카툼의 문장을 가진 괴물들에게 갑자기 공격받으면서 대화는 중단됩니다. 파누스 두카툼은 원래 왕국의 공장령이었지만 독립을 선포하고 이제는 스스로 국가라고 부릅니다. 리암은 그들이 게임 후반에 등장하는 세력이라 그들의 조기 등장에 놀라며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일찍 나타났는지 의아해합니다. 안젤리카는 런에게 그들을 이끄는 인물이 자신이 전에 만난 적 있는 훌트루드 공주라고 말합니다. 훌트루드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퍼드 왕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고 알리고 귀족들은 살아남고 싶다면 항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렛이라는 남자가 배에 올라와 남작 이상의 계급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감금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안젤리카는 자신이 공작의 딸이니 자신만 인질로 삼으면 충분하다며 스스로 항복합니다. 런과 올리비아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오직 자신만 생각하며 두 사람을 막습니다. 올리비아는 몇몇 소녀들에게 뺨을 맞고 런은 학생들에게 심하게 맞습니다. 허트루드의 괴물선에서 안젤리카는 홀포트 왕국이 그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묻습니다. 갈라트는 허트루드에게 남은 귀족들을 어떻게 할지 묻고 허트루드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런은 학생들에게 감옥에 갇히는데 크리스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런은 자신을 위해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크리스는 모두에게 싸우라고 독려하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자 런이 총을 들고 나서 그들이 모두 수배된 귀족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공작을 제외하고 이 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즈블레이드 백작의 딸 기드레프 로즈블레이드입니다. 하지만 런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그들의 조상들은 진정한 귀족이었지만 지금 모두의 행동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조상의 모험심 넘치는 피가 과연 그들의 혈관에 흐르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은 그들이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들을 고무시킵니다. 잠시 전까지 런을 모욕했던 기드레는 이제 그에게 압도당하여 그가 환상적이며 그의 대담한 태도가 매우 짜릿하다고 말합니다. 런은 괴물선으로 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동안 허트루드는 안젤리카에게 두 나라의 힘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지 보여주겠다며 플루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적선으로 향하는 런은 공주가 게임에서 마법 플루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안젤리카를 구출할 때 훔치기로 결심합니다. 배 위에서는 크리스와 다른 학생들이 준비된 가본 로봇에 올라타 적선을 공격하는 괴물들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다른 학생들은 마법으로 배를 보호합니다. 적선이 한포 사격을 시작하여 배에 피해를 입히지만 올리비아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배 전체를 보호할 만큼 큰 방벽을 펼칩니다. 방벽도 괴물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런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괴물이 운반하는 배의 입을 통해 침입하기로 합니다. 먼저 질레트를 공격한 후 공주와 그녀의 마법 플루트를 인질로 잡고 럭시오는 갈락의 수염을 뽑습니다. 자신들의 배에 도착하자 런은 공주를 인질로 잡고 배를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말하지만 적들은 공주를 개의치 않고 공주는 자신은 쉽게 대체될 수 있으므로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공주는 자신이 조종하던 모든 괴물들을 풀어주고 런에게 이제 괴물들이 자신을 조종하던 자, 즉 자신을 공격할 것이며 자신이 그들의 배에 있으므로 괴물들이 그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런은 큰 마법을 사용한 올리비아가 기력을 소진한 사이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안젤리카는 올리비아를 돌봅니다. 올리비아는 안젤리카와 런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 그들을 늦추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안젤리카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괴물이 배를 공격하여 배의 균형이 무너지고 안젤리카가 바다로 떨어질 뻔하지만 간신히 배 가장자리를 잡습니다. 안젤리카의 손이 미끄러지려 하자 올리비아가 구해주지만 그 과정에서 올리비아가 바다로 떨어집니다. 런이 나타나 떨어지는 올리비아를 구하고 올리비아는 런에게 자신이 그를 사랑하며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런이 올리비아를 배 위로 데려오자 런의 동료가 나타나 적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런도 로봇 갑옷을 장착하고 나머지 적들을 물리치려 합니다. 이를 본 적 한 명이 질레트에게 후퇴하자고 제안하지만 질레트는 피리에 갇힌 공주를 잃었으니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질레트는 그들에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영웅, 반달경이 남아있음을 떠올립니다. 흑기사, 런은 흑기사와 맞닥뜨린다. 흑기사의 로봇 장갑은 런보다 떨어지지만 조종 실력은 런을 훨씬 능가한다. 두 사람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지만 흑기사는 런의 장갑을 뚫고 런의 몸에 부담을 준다. 루션은 장갑 성능이 30%나 저하되었으니 로봇에서 나오라고 조언하지만 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싸운다. 흑기사가 로봇의 검을 꽂자로는 로봇에서 나온다. 흑기사는 런이 항복했다고 생각하지만 루션이 조종하는 로봇이 흑기사의 로봇을 붙잡고 런은 조종석으로 올라가 흑기사의 얼굴에 총을 겨눈다. 그리고 승리한다. 이를 본 질리슨 조명탄을 쏘아 모든 괴물들을 한 곳에 모은다.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듯하지만 런은 루션에게 주암선을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모든 괴물을 죽인다. 런은 흑기사를 살려주며 아이에게 졌으니 은퇴하고 왕국으로 돌아가 런이 얼마나 강한지 모두에게 알리라고 말한다. 집에 돌아온 런은 모든 공을 크리스에게 돌려 가족들에게 복권되도록 하고 이제 올리비아와 안젤리카와 함께
티파티를 즐긴다. 한편 왕자와 그의 일당은 또 다른 로봇 갑옷을 만들어 런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마리와 런의 관계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그렉이 로봇을 조종하고 런은 럭션에게 올리비아는 그들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에 일부러 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그들이 마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한다. 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 럭션은 런에게 그렉의 로봇이 폭발 직전이니 그렉에게 나오라고 말하라고 전하지만 그렉은 듣지 않고 런은 그렉을 구하기 위해 로봇을 파괴하고 다시 승리한다. 런은 이제 남작 자기를 받는 의식에 참석하고 그 후 올리비아를 만난다. 올리비아는 런에게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진심이었다며 언젠가 자신의 마음에 대한 답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